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학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종교였던 시절도 있었고, 예술이었던 시절도 있고, 막 이게 시절이 있거든요. 종교가, 주식 투자가 옛날에는 되게 이제 예술 같았어요, 예술. 근데 예술이 주식 투자에서 이제 이렇게 과학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강의한 게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 와서 이제 강의했을 때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을 믿지 말고 데이터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되게 제가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를 믿어야 돼. 박현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어야 돼. 뭐 누구누구가 말을 했어. 그를 믿어야 돼. 누가 말을 했어. 이게 다 예술의 영역이에요. 근데 예술과 다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은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니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과학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뭐를 했더니 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네가 해도 뭐가 했더니 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걔도 할 수 있고 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걔는 할 수 있지만 손은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배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배웠으면 내가 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웠는데 지는 하는데 나도 못하면 그건 배운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술적인 투자에서 과학적인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넘기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이렇게 마코이츠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봤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왠지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서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니도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이란 연결을 올린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리 마코이츠라는 사람이고,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뭘 썼는가 하면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CAPM이니 뭐 BAPM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면 재무관리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투자를 하면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각종 모든 금융 자격증은 항상 이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오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존 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Theory of Investment Value, 투자 가치 이론이었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투자 가치 이론이었답니다. 근데 저 투자 가치 이론이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존 버 윌리엄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존 버지 않습니까? 존 버. 요즘에 되게 유명했던 말. 존 버.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저거지 않습니까? 존 버. 존 버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게 있는데, 저 존 버 윌리엄스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아주 심플한 요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천재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존 버 윌리엄스.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1989년도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죽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투자 가치 이론이라는 식이 이 식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식 하나를 설명하면 이제 왜 저성장 시대에 주가가 올라가는지가 이해가 되고, 왜 미국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른지가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식이면 위에가 뭔가 하면 이익이잖아, 이익. 이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을 벌려면 결국 뭐가 해야 되는가?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자가 경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좋으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맞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익이 느니까 주식이 돈을 버는 거 맞아요. 한 놈이 더 있는 거잖아, 한 놈이 더. 밑에 놈 있잖아요, 밑에 놈은 어려운 말로 할인율이라고 부르고요.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인을 해야 되는 거, 할인을. 할인율이 뭔가 하면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경기도 있고 금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경기 말고 금리가 있으니까 이 식을 딱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밑에는 경기, 밑에는 금리인 거예요. 경기고 금리인 거예요. 근데 금리는 뭐 더하기 뭡니까? 금리는 뭐 더하기 뭐? 경기 더하기 물가인 거죠. 그래서 경기, 물가, 금리. 요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3대 핵심 지표라 불러요. 우리가 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경기, 물가, 금리. 경기, 물가, 금리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경기, 물가, 금리. 그래서
경기, 물가, 금융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을 액면 분할을 해서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됐답니다. 그럼 그게 주가가 올라야 됩니까? 아닌 거죠. 왜? 경기, 물가, 금리와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한국 주가가 빠졌대. 경기에 문제가 있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경기에 문제가 현재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은 주가가 빠졌대. 왜? 물가가 올라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주가가 빠졌대. 이건 말이 돼요. 한국의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빠졌대.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액면 분할을 했더니 주식이 올랐대. 이거 말이 안 돼요. 외국인이 샀으니까 주식이 올랐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 되는 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얘가 핵심이에요.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다. 지진이 나는 것은 하느님이 노해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다. 문재인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는 유의 것들은 그 밑에서 멘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멘틀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멘틀이 움직이고 지각이 움직이는 게 경기, 물가, 금리예요. 쟤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왜 안 오르지? 저거하고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셀트는 왜 오르지? 저걸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고 이걸로 해결 안 되면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여튼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